안녕하세요.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발행 잔액이 누적되다 보니 일부 회사들의 경우 잔여 발행 한도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는데요. 오늘 웹캐스트를 통해서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 현황과 전망, 추가 발행 여력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은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에 공시된 같은 제목의 스페셜 코멘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먼저 발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을 왼쪽 차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이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요. 24년 하반기부터 다시 활발하게 발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24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당 발행액이 적게는 0.1조 원, 많아도 1조 원 내에 그쳤었는데 24년 3분기에는 3.4조 원, 4분기에는 4.1조 원에 달했고 25년 들어서도 2월까지 발행된 금액이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아래 차트에는 2월 말까지의 발행액만 집계되어 있는데 3월 초에 KB손보가 6천억 원, 농협손보가 2천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지금 발행을 앞두고 있는 한화생명, ABL생명 등의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1분기 발행액도 지난 3,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은 대부분 차환보다는 자본 확충 목적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상환되었거나 상환 예정의 물량 규모가 1.5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업계 전체적으로 차환 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배경에는 제도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할인율 산출 기준 강화, 무저 해지 보험의 해지율 과정 강화로 보험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 자본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이 강화되면서 중소형사들뿐만 아니라 대형사들의 자본 관리 부담이 커졌는데요. 과거에는 중소형사 위주로 소액다건 발행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대형사들이 발행 시장을 주도하면서 업권 전체의 발행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형사 중에서 킥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들, 한화교보생명, 현대해상의 발행 규모가 특히 컸습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성 증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한도 규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차입 한도, 다른 하나는 킥스 제도상 자본 인정 한도입니다. 각각을 차입 한도와 자본 인정 한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 한도는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자기자본은 법령상 자기자본 기준이어서 회계재무제표상 자본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손충당금의 일부, 그리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본 인정 한도는 크게 보안 자본 인정 한도와 기본 자본 인정 한도가 존재하는데 보험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자본성 증권이 대부분 보안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보안 자본 인정 한도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안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같은 자본성 증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담보제공 자산 중 피담보 채무 현재가치 초과금액 같은 다른 항목들도 있는데요. 모든 보안자본을 합쳐서 요구자본의 50%만 자본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완자본 중에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즉, 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인데요. 첫 번째는 2022년까지 발행된 후순위채입니다.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킥스 시행 이전인 2022년까지 발행된 후순위채는 모두 보완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또 하나는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인데 이 항목 역시 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보완자본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잔여 한도를 체크할 때는 차입 한도와 자본 인정 한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차입 한도보다는 자본 인정 한도가 강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 회사에서는 잔여 차입 한도보다 잔여 자본 인정 한도가 작은 상태고요. 일부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규모가 작아서 차입 한도가 유효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래 두 차트가 잔여 한도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자녀 한도는 자녀 차입 한도와 자녀 자본 인정 한도 중 작은 금액을 나타냅니다. 차입 한도인 법령상 자기자본 그리고 자본 인정 한도인 요구자본의 50%를 산출할 때는 24년 9월 말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자본이나 요구자본 금액이 4분기 중에 크게 변동했다면 한도 금액과 자녀 한도 금액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한도는 전체 한도에서 한도 소진액을 차감해서 계산했고요. 한도 소진액을 계산할 때에는 25년 2월까지의 발행분과 상환분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해약 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이나 22년까지 발행된 채권은 한도와 상관없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진액 계산 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했습니다. 추정 결과 대형사들은 대체로 추가 발행 여력이 충분한 편입니다. 잔여 한도가 모두 1조 원 이상이고요. 대체로 요구 자본의 20% 이상을 잔여 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여 한도만큼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다면 킥스 비율을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 대형사 대비 발행량이 많았던 교보생명이나 현대해상은 잔여 한도 비율이 타사 대비 조금 낮은 것을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형사는 회사별로 편차가 큰데요. 일부 회사들의 경우 추가 발행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KDB생명, 포번현대생명은 자본 인정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MG손보는 자본 잠식 상태여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롯데손보의 경우 자본 인정 한도가 아닌 차입 한도에 영향을 받는 회사인데요. 9월 말에 3천억 정도의 잔여 한도가 있었는데 4분기에 계리과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차입 한도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IBK연금, 농협손보, 하나손보 같은 회사들의 잔여 한도가 작은 편이고요. 아래 차트에는 2월 말까지의 발행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농협손보의 경우 3월 초에 2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ABL생명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서 차트상 잔여 한도의 상당 부분이 추가로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보험사들의 발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1분기에 할인율 산출 기준이 강화되고 연령군별로 손해율을 차등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1분기에 자본을 확충했지만 발행이 지연된 회사들 중심으로 2분기까지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관리 부담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중소형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자본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본 인정 한도도 같이 늘어나겠지만 채권 발행을 통해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여 한도가 작은 회사는 기발행 물량의 차환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22년까지 발행된 물량은 애초에 소진액 계산 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물량이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잔여 한도가 회복되는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발행 여력이 부족한 회사는 보다 다각적인 자본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기본자본 자본성 증권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크게 일반 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 자본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신종자본증권은 다시 스텝업 조항 유무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행된 형태는 대부분이 스텝업이 있는 일반 신종자본증권이고 이러한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성이 약한 것으로 간주돼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스텝업 조항이 없는 일반 신종이나 조건부 자본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완자본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회사들은 기본자본 확충을 통해서 킥스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의 자본성 증권에 대해서 시장 수요가 받쳐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고요. 조달 비용 측면의 부담도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성 증권이 실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자본 규제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킥스 관련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킥스 감독 기준이 현 수준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후순위채 중도 상환이나 보험 종목 추가 등에 대한 인허가 요건에 킥스 비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산출 기준이 계속 강화됐지만 이 감독 기준은 150%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는데요. 과거 기준의 150% 대비 현 킥스 기준 150%는 보다 강화된 자본환 총력을 내포하기 때문에 감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 자본 강화를 위한 규제 신설입니다. 현재 보험사 자본 규제는 전체 킥스 비율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기본 자본 비율에 대한 의무 준수 기준은 없는데 이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을 적기 시정 조치 요건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개선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관리 타겟 수준은 현 수준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킥스 비율이 낮고 특히 보완 자본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사들은 기본 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 기준이 얼마나 낮아질지 그리고 기본 자본 킥스 비율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설정될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부담이나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중요한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향후 개선안이 확정되면 개별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